안녕하세요. 박경남 원예치료 강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프리저브 꽃을 이용해서 리스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저브 꽃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프리저브 꽃은 생화를 이용해서 보존 용액을 가공하여 만든 가공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가공 용액에다가 담가서 보존 처리를 하는데 1년에서 5년간 생화 모습 그대로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용액을 이용하여 탈수와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 수 있는데요. 보존하는 또한 천일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000일 동안 그걸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해서 천일화라고도 하는데요. 꽃은 그 생화 그 모습 그대로 길게 즐기실 수 있고, 또 생화에 어떤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또 이런 가공 꽃을 이용하면 오히려 그런 알러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화를 즐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프리저브드 꽃은 싱싱하고 상처가 없는 생화를 이용해야 그 결과물이 굉장히 좋은데요. 프리저브드 꽃은 완성된 작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고온과 습기만 피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프리저브드 꽃은 또한 물이나 직물 이런 곳에 또 이염이 될 수가 있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그런 것만 피하신다면 예쁜 프리저브드 꽃을 장식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재료 중에 하나인 수국을 이용한 리스 만들기를 할 건데요. 수국은 여름에 흔히 볼 수 있는 탐스럽고 싱그러운 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꽃이 피기 시작한 초기의 수국은 녹색이 약간 들어간 흰 꽃이었다가 점차로 밝은 청색으로 변하여 나중엔 붉은색을 띠는 특징이 있는데요. 토양이 강한 산성일 때에는 청색을 많이 띠게 되고, 알칼리 토양에서는 적색일 띠는 생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첨가물을 넣어 꽃을 원하는 대로 색을 바꿀 수도 있고, 수국의 꽃잎이 꽃잎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꽃받침이라서 암수가 수술이 꽃 속에는 없습니다. 수국은 또한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이나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자연스럽게 보기 좋은 수영을 이루어가며 커다란 꽃이 피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국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는 산수국이나 또 탐나수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향토 수종으로는 초여름에 산을 찾는 사람들이 이 수국꽃을 보고 많이 황홀경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산수국이나 탐나수국은 일반 사람들이 구별하기 쉽지 않게 꽃이나 나무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남보라색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꽃 가장자리는 수국처럼 무성화가 피고 안쪽으로는 수술과 암수를 완벽하게 갖춘 결실 가능한 작은 꽃들이 피는 것이 수국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국은 또한 삽목이 잘 되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수국은 종자를 파종해도 묘목을 얻을 수 있지만 삽목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국은 꽃이나 잎, 뿌리 모두 약재로 귀하게 쓰이는데요.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심한 열이 발생할 때 또 심장을 강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수국차라고 해서 잎이나 가는 줄기를 말려 차로 만들어 먹거나 또 단 것을 금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가 또 설탕 대신으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수국은 마치 초본류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여름날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하면서 또한 약재로도 쓰이는 아주 귀한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수국을 이용해서 오늘은 리스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만들 프리저브드 수국 리스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캔버스, 연필, 목공풀, 프리저브드 수국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캔버스에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릴 건데요. 이렇게 캔버스에 가득 차게 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원을 그려주시고 잘 그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 원을 그리시고 또 그 안에 작은 원을 그리면 약간 도넛 모양이 되죠. 도넛. 네. 이렇게 도넛 모양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원을 그리신 다음에 목공풀을 이용해서 많은 양이 나오는 쪽을 열어서 풀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양은 점차적으로 붙여 나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만 먼저 풀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을 좀 넉넉하게 붙이셔야 꽃잎이 잘 붙기 때문에 네, 풀칠을 하고 나누어 드린 꽃을 이용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으로 뜯어도 되고요. 이렇게 가위를 이용해서 집에 있는 가위를 이용해서 꽃잎을 하나하나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는 꽃 모양으로 예쁘게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자, 나머지 꽃들을 섬세하게 이렇게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를 보면 수국이 생화였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쁜 꽃잎을 차곡차곡 붙여 나가시면 돼요. 손으로도 뜯어서 이렇게 목공풀이 보이지 않도록 꽃잎을 풀칠한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하실 때에도 여유롭게 친구들이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풀칠도 한번 해보고 해서 예쁘게 꽃잎을 붙여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한입 한입 떨어진 것도 다 사용하시면 돼요. 꽃잎으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막 뜯죠.
가위로 안 뜯으셔도 이렇게 손으로 뜯어도 다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보시면서 풀칠이 된 곳에다가 꽃잎을 붙여주시면 돼요. 꽃잎을 이렇게. 아까 그림을 잘 못 그려도 되는 이유는 꽃잎이 여기 이런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림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면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메꿔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붙인 다음에 빈 곳을 찾으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작부터 이런 빈 곳들을 하나하나 메워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위에도 풀칠이 가능해요. 그럴 때는 작은 쪽으로 열어서 좀 더 풀을 붙여주시고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올릴 곳은 이렇게 자, 이제 겹겹이 채워졌으면 또다시 넓은 데를 열어서 풀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풀칠은 우리 친구들도 다 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네, 또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금씩 풀칠을 점진적으로 하고 꽃잎을 붙여 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수국 줄기를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접혀진 부분이 있다면 조금 꽃 모양을 잡아서 붙여주는 것도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이런 줄기가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생동감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국꽃은 제가 여유롭게 드렸는데요. 이 드린 꽃을 전부 이용하셔서 좀 볼륨감 있게 리스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잎 하나하나를 얼굴이 큰 꽃잎도 이렇게 크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목공풀의 접착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공예 활동할 때는 이 목공풀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아무래도 글루건 사용이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목공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안전하게 예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쪽에서 풀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리 풀칠을 해놔도 붙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목공 풀칠은 미리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칠을 하시고 그 위에 꽃잎을 계속 이어서 붙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잎을 연이어서 계속 집중적으로 붙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접혀져 있는 꽃잎을 조금 펴 주시면서 붙여 주셔야 꽃잎이 생동감 있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꽃잎이 잘 보이도록 붙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풀이 굳었죠. 이런 데는 다시 작은 쪽으로 열어서 풀을 붙여서 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지금 풀칠이 되어 있는데 꽃이 올라가 있지 않은 부분을 세밀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무엇보다도 지구력을 요하는데요. 예쁘게 꽃장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꽃을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한 풀이 중간중간 아까도 조금 미흡한 부분은 풀칠이 중간중간 풀칠을 올려서 꽃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볼륨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조금 올려서 한 1, 2초 지그시 눌러주시면 꽃이 붙어요. 네. 네. 또 이렇게 낱장으로 뜯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뜯어서 디테일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꽃들도 약품 처리를 한 거라서 네, 아깝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드린 꽃은 하나도 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사람이 일일이 약품 처리를 해서 가공했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이 꽃들을 버리지 마시고 다 리스에 올려주시면 풍성하고 또 생동감 있는 작품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들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하시다가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해서 꽃이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런 쪽에 꽃들을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좀 볼륨감이 없는 곳들에 이렇게 꽃을 올려주시고 누가 더 많이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소재를
다 소진하느냐에 따라서 볼륨감 있는 리스를 만드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조금 원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가위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 손으로 뜯어도 되는데 자꾸 가위질을 하게 되네요. 자, 갖고 있는 꽃은 충분하실 거예요. 제가 재료를 나눠 드릴 때 아주 충분한 양을 키트를 만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남기지 마시고 리스에다가 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볼륨감이 있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볼륨감이 없는 곳들을 위주로 계속 위에다가 풀을 올려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쪽을 조금 두껍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쪽보다. 그래서 이쪽을 좀 더 꽃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런 공예 활동은 이제 균형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어느 곳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은 곳이 반드시 보이면 그쪽을 조금 집중해서 붙여주시면, 네, 좀 이쪽이 올라왔죠? 이쪽이 올라왔고, 그래서 꽃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쪽도 좀 볼륨감이 없죠? 그래서 이쪽에도 나머지 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그래서 풀칠이 안 되면 이게 나중에 떨어지니 풀칠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볼륨감 있게 올려주려면,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저희 그 플라워 쪽에 스테이킹 쌓는 기법인데요.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를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풀칠이 안 된 게 또 이렇게 보이죠? 이런 데는 이렇게, 또 옆에도 풀칠로 꽃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점은 계속 올릴수록 하나처럼 보이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난다는 거죠. 먼저 쌓은 거와 나중 쌓은 게 이렇게 붓으라고 조금 눌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칠이 보이는 곳은 잎으로 붙여주시고,
들어서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꽃잎을 붙여서 세밀하게. 근데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하실 때, 같이 하실 때, 활동하실 때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친구들하고 이런 부모님과 이런 같은 활동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고 또 비슷하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도 다 예쁘게 표현이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조금 집중해서 붙이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꽃잎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두툼한 진짜 도넛 같은 이렇게 흔들리죠. 밀착이 안 돼서 이게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빈 곳을 끝까지 남은 재료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끈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런 예쁜 끈을 하나씩 드릴 건데, 얘를 가운데를 생각하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리본이 됩니다. 리본을 묶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얘를 했을 때 떨어지는 게 있죠. 그러면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꽃 한 잎이 떨어졌죠. 얘를 이쪽에 마지막으로 붙여주고, 자, 얘를 리본을 어느 쪽에 하면 예쁠지를 생각을 해보신 후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세우겠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풀칠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 예쁜 수국 리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완성! 이렇게 해서 프리저브드 수국꽃을 이용해서 리스를 캔버스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만드는 과정 동안 재미있으셨나요? 완성된 작품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도 분홍색이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조금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신비롭기도 하고, 이런 건 이제 프리저브드 그 용액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색깔을 낸 건데요. 이런 분홍빛의 수국꽃을 리스로 만들어서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프리저브드 꽃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린 것처럼 직사광선을 피하고, 또한 습기가 많은 곳, 그런 곳에 두지 않는다면 1년에서 5년 정도 보존이 가능한 작품으로서 많은 인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프리저브드 꽃은
여러 가지도 소품으로도 많이 이용되지만 이렇게 작품으로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프리저블 꽃을 이용한 많은 것들을 또한 다음 활동에서도 해볼 건데요.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대상자 여러분들이 관심과 또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프로그램 활동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와 또한 여러 가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많이 볼 수 있는 수국이라는 꽃을 가지고 이렇게 리스를 만들었는데요. 리스라는 또 뜻은 우리가 리스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크리스마스예요. 막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동그란 모양이 추리를 또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요. 리스라는 거는 시작과 끝이 어딘지 잘 모른다는 그런 뜻의 영원불멸 그런 뜻도 있고요. 제가 작년에도 동영상으로 리스 만들기를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리스는 또한 환영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현관문이나 또 출입구 쪽에 이런 작품을 걸어놓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 오는 손님에 대한 예의를 표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런 장식 소품들을 많이 걸어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더군다나 코로나라는 상황이 벌써 2년째 거듭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좀 더 힘을 내고 또 여러 가지 바깥 활동보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모두 잘 관리되는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활동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에 다른 기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